안녕하세요. 이중언어 육아 연구소입니다. 사실 한국의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언어를 2개 이상 말하는 걸 원치 않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특히 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길 바라시죠. 다만 제가 어릴 때와 많이 달라진 거는 요즘은 이전과는 달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어 교육을 사교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잘할 수 있도록 이 집에서 직접 영어 교육에 참여하신다는 점이죠. 특히 지금처럼 아이들을 학원에 못 보내는 경우는 더 그렇겠네요. 영어 홈스쿨링, 엄마표 혹은 아빠표 영어들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전 그냥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인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엄마표 영어를 물론 제 경우엔 아빠표 영어지만 짧지 않은 시간 해오면서 생긴 여러 경험과 노하우들 플러스 제가 공부했던 언어학과 이중언어 교육의 이론들과 실제 사례들을 기반으로 이 이중언어 육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표를 하면서 혹은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기,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시기, 네 번째 인풋,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인 동기와 목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한 주제나 마찬가지거든요. 동기, 쉽게 말해서 왜 굳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는 거죠? 에 대한 답이죠. 예를 들어 저도 그랬고요. 저희 세대 친구들이 꼭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이 저희 영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사교육으로 혹은 본인이 노력하겠다 해서 일정 수준까지 올랐고요. 영어를 어느 정도 소통하는 데 가능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굳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나처럼 영어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혹은 영어 사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등등 아주 사실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엄마표 영어의 장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표 영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특히 아이가 제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경우에는요. 되려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주고요. 물론 부모님에게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네가 커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 싫어도 나중에 다 필요한 거니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엄마표 영어 이걸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지 이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느껴질 때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요. 다시 힘내서 나아가거나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수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인 목표에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길 그리세요? 영어를 한국어처럼 막 유창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럼 몇 살까지요? 아니 3, 4살까지는 원래 그 수준에 할 수 있는 한국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영어도 그 밸런스 있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돼서도 한국어만큼 영어를 잘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디즈니 영화들을 자막 없이 보고 해리포터 책을 원서 없이 그냥 막힘없이 읽는 정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어릴 때 영어를 하면은 발음은 좋다니까 시계 발음만 좋으면 되나요? 근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목표가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목표가 내 아이는 모국어인 한국어만큼 영어도 유창했으면 좋겠다 같은 상황이면요.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아이 둘 다 말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과 아이 둘 다 지치지 않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계속 최종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 성장에 따른 시기별로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많은 엄마표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별거 아니고요. 아이가 영어를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5, 6세쯤에 보는 그 또래 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면 쉽게 이해한다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편하게 느낄까요? 이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계속 그 나이 수준에 맞게 영어를 잘 하던가요?
아니죠. 왜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맞는 양질의 인풋과 그리고 아웃풋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그때 아이의 상황과 영어 발달에 맞춰서 목표를 수정해 나갈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뭔가 이 엄청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작은 목표지만 이 현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다시 동기, 이 motivation으로 돌아와서요. 엄마표 영어를 위한 부모님의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아이들의 동기부여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을 시켜준다고 해도 결국 아이들은 이 모국어인 한국어 대비 영어가 불편해요. 이 뒤늦게 엄마표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그런 입장에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본인한테 불편한 영어로 말해주는 CD를 듣고 그리고 영어로 적힌 책을 읽고 더 나아가서 엄마 혹은 아빠랑 영어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들만의 특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마표 영어에서 부모님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표 영어를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즉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